안녕하세요. 와류기 공부 19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십 년간 와류기는 효과가 있다 없다 이런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초기에는 효과가 있었어요. 어떤 효과냐? 연료 분사 방식에 따라서 차이가 났습니다. 캬브레라식 그 엔진에 있어서는 연료가 오리피스 간을 타고 올라올 때 유체 공기 흐름에 따라서 직선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앞에 와류기를 설치해 놓으면 연료 입자가 분해돼서 잘게 나눠져서 연소 단면적이 늘어났다. 그래서 연소 효율이 올라갔습니다. 그 뒤에 앰피어 엔진에서 매니홀드에 연료를 분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엔진에서도 와류기를 부착하게 되면 연료 분사된 입자가 잘게 분리돼서 연소효율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게 와류기의 맥락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와류기가 효과가 있었다 하면서 빠져드는 거예요. 빠져들다 보니까 그 사이에 엔진 기술이 진화되면서 GDI 엔진이 나오고 그 다음에 CRDI 엔진, 유니트 인젝터 방식의 엔진 이런 엔진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와류기를 가지고 모든 엔진에 다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해서 와류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중에서 자동차 엔진의 연소공학이나 유체역학을 모르는 사람들이 개발한다, 이래 빠져서 헤매고 있다 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제작차 연구원이라 그러면 엔진이 바뀌었으면 와류기가 바보놀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동차 메이커에서 바보놀이를 하고 있다, 그 바보놀이에 합류하고 있다 하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죠. 자동차 공학, 연소 공학 이런 데서 와류기가 있다 하면 책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조금씩 변형하고 그 이상의 발전을 못 해냅니다. 그 정도는 다 알고 있겠죠. 그래서 좌측에 보면 국내 자동차 메이커에서 와류기를 설치해 놓은 곳이고, 오른쪽에 보시면 해외 자동차 메이커에서 와류기를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내용을 보면 왼쪽보다 오른쪽이 조금 더 진보를 했습니다. 왼쪽 것 보면 도움이 안 돼요. 오른쪽 것 보면 그래도 조금 발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국내 자동차 메이커 기술과 해외 자동차 메이커 기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 봐야 이 기술을 가지고 획기적인 효과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차이가 크게 안 나요. 약간의 도움, 그리고 왼쪽 것은 아주 미미한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할까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계속 주무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자동차 메이커 연구원이라 그러면 와류기 늪에서 완전히 탈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 와류기는 수십 년 전부터 애프터마켓 시장이나 자동차 메이커에서 건드려 왔기 때문에 무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파고들게 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멍청이를 집어삼키는 모래지옥과 같은 것이 와류기입니다. 이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남들이 이 방향 저 방향 다 건드려 봤는데 그렇게 건드려 본 결과물 별로 효과가 없으니까 다들 관심을 안 가진다는 거예요. 어떤 기술을 개발할 때 1% 보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1% 모아서 간다, 그렇게 하면 맞아요. 그런데 논점을 두고 크게 개선하겠다 하면 완전히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자동차 메이커 근무한다 그러면 연소공학,
분명히 아실 것이고 유체역학, 동력학 반드시 알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연기관에서 고질적으로 안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맥동이죠. 맥동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방치해 놓은 것입니다. 그 맥동을 에너지원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다 하면 어떻겠어요? 맥동은 왜 생길까요? 역류 때문에 생깁니다. 그러면 역류를 억제하면 어떤 결과가 이어질까요? 맥동이 감소합니다. 맥동이 감소하면 어떤 효과로 이어집니까? 소음이 감소돼요. 소음이 감소되면 진동이 감소되죠. 역류를 억제하게 되면 연소실의 연소 효율이 높아지죠. 출력이 올라가겠죠. 토크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당연히 면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부정적인 요인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긍정적인 요인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와류기로 접근 가능할까요? 와류기로는 문제를 풀지 못해요. 와류기 수준을 한번 보시면 왼쪽 그림 어디서 많이 보는 디자인이죠. 부엌에 가도 송풍기가 있고 식당에 가도 송풍기가 있고 공장에 가도 송풍기가 있습니다. 그 디자인과 크게 다르지 않죠. 그러면 이 기술은 엔진에 적합한 기술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른쪽의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에서는 흡기관 내부에 수직으로 세워진 날개가 우회전을 하게끔 공기가 들어와서 부딪힐 때 우회전을 하게끔 트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해결이 될까요? 뺑뺑이 돌린다고 해서 연소 효율이 올라가고 출력이 올라가고 토크가 올라가고 진동이 줄어들고 소음이 감소하고 면이 감소할까요? 효과가 조금 있을 것입니다. 왜? 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놨을 때 조금의 효과, 어떤 효과냐? 역류를 억제하는 효과가 아주 조금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연구소에 계신 분들이라 하면 내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풍속이 들어갈 때 풍속과 역류로 인해서 반발해서 나오는 풍속을 계산해 보세요. 그냥 수식을 만들어 놓고 계산하는데 10분도 안 걸립니다. 그 10분도 안 걸리는 시간을 투자해 보세요. 해보시고 검토를 해보시면 역류라는 게 얼마나 리스크가 큰 건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역류를 억제하게 되면 맥동을 억제한다. 상당한 효과가 나올 것입니다. 전 세계 자동차 메이커 모르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원뿐만이 아니고 해외 자동차 연구원들도 이 분야를 쉽게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왜? 와류기의 늪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와류기요, 과유불급이라는 게 있죠. 너무 많이 처박아 있는다, 많이 막는다 하면 부작용 나오는 거 다 아시죠?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엔진을 오랫도록 경험하고 개발하신 분들은 와류기는 쓰레기라고 합니다. 미친 짓 하지 마라 그래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랜 기간 동안 연구 개발을 해보신 분들이 답을 못 찾았기 때문에 쓰레기라고 평가를 하고 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연기관 어떻습니까? 전기자동차가 나오고 수소자동차가 나오고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나오고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한다 이런 쪽으로 가니까 전기전자 분야, 이 분야, 제어 분야 이쪽으로 많이 치중되고 새롭게 자동차 산업에 뛰어드시는 분, 그분들은 내연기관의 기술을 크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래서 한계에 와 있다는 거예요. 내연기관의 연소율을 높인다. 소음, 진동을 감소시키고 매연을 감소시킨다. 엔진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 거의 한계치까지 다 왔다고 숟가락 놓고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연기관 엔진에서 개척해야 될 부분, 연구해야 될 부분은 한 가지. 크게 남아있는 분야가 맥동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맥동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그 원초적인 문제, 역류를 억제해야 됩니다. 그 기술을 개발하는 업체가 향후에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큰 시장입니다. 전 세계 자동차 최소 16억 대 정도 될 것입니다. 전기차, 수소차 이렇게 빼버리면 또 줄겠죠. 향후에도 줄겠죠. 그런데 기존의 내연기관 산업 무시할 시장은 못 된다는 거예요. 몸통을 두고 바늘 끝만 보고 가는 연구개발 방향 아니다는 거예요. 큰 덩치를 개선할 수 있는 기술, 그 기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엔진뿐만이 아니고 선박 엔진, 열차 엔진 많이 있죠. 내연기관 사라질 수 없는 엔진이에요. 자, 전기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다 좋아요. 그런데 쉽게 생각해 봅시다. 선박에 내연기관이 없어질까요? 또 탱크나 장갑차나 이런 부분에 전기 충전을 시키면서 해야 될까요? 아니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내연기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전기자동차 아무리 많이 생산되고 한다 하더라도 내연기관을 전체 다 교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해서 중요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기존의 내연기관 연소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은 무엇이냐? 그 방향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연기관이 탄생하고 난 뒤부터 지금까지 잡지 못한 부분, 맥동입니다. 맥동을 잡으시면 기술 개선이 큰 폭으로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